자, 이제 앞으로 갈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갔냐? 여기 설명하려고. 자, 보시죠. 자, 여기 제목 보시면 유형자산의 특수한 경우의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입할 땐 돈 주고 사죠. 그죠? 돈 주고 사는데 자산은 특별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취득을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회계 2급 때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알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위에 건. 자, 들어보실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그 회계하고 세법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의미,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 두 번째고 얘는 시험에 더럽게 많이 냅니다. 회계에서 말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쪽에서. 그러니까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따로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여러분 배우셨죠? 이렇게 하고 좀 몇 개 설명 넘어갑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자, 내가 이제 이번에 토지하고 땅하고요, 건물을 같이 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초에 땅만 필요하거든요.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땅만 필요해. 어디에 땅이 필요하냐면 강남에 있는 땅이 필요해요. 건물은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강남에 있는 땅만 사려고 했더니 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씨 땅만 필요한데 다 건물 올라가 있네. 일단 같이 사자. 같이 샀어요. 그렇죠? 10억 주고 같이 샀대요. 근데 나는 처음에 필요했던 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철거업자 불러가지고요. 바로 건물을 철거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철거하느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썼대요. 금액 좀 맞추려고. 알죠? 그러면 내가 땅하고 건물을 같이 사고요. 바로 건물을 철거한 건 뒤에 나는 뭐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에서는 야, 너 토지하고 건물 같이 샀고 건물 사자마자 때려 부순 이유는 다 땅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출을 한 거 아니니 그건 전부 다 땅 가격으로 볼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실질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자 건물을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구입은 한꺼번에 산 거예요. 한꺼번에 사자마자 건물을 바로 때려 부셨다라는 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걸로 봐가지고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가격 방금 10억이었죠. 얘랑 건물을 때려 부순 거 1억이었죠. 전부 다 토지에 다 얹어버립니다. 되세요? 항상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실게요. 아셨죠? 자, 이제 아래 거 하겠습니다. 아래 거. 교재에는 분계는 없어. 나중에 부가가치세 법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사용 중인 회사 건물의 철거. 자, 여기에 있는 철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거예요. 위에 있는 철거는 웃긴 철거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토지하고 건물 받자마자 건물 바로 때려부숴요. 그렇죠? 그럼 미친놈은 잘 없어요. 자, 근데 아래에 있는 철거는 뭐냐면 내가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시킨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보실 건 새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했을 때 기존 건물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했으면 기존 건물이 장부에서 날아가야죠. 맞죠, 여러분들? 장부에서 날아가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여기 있는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감가상각 자산은 그냥 퉁쳐서 친대요? 아니면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를 같이 보여준대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철거하기 전에 건물은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저 앞으로 감가상각 누계획을 좀 감누라고 줄일게요. 감가상각 누계획 줄일게요, 여러분들. 예. 자, 감가상각 누계획 9억 해서 1억. 아이고. 10억 빼기 9억 이렇게 표시가 됐대요. 실제로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분들 그냥 10억 빼기 9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때려 부순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별도로 2개잖아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달리 가는 애들은 우리가 날릴 때도 각각 날려야 돼요. 알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날려야 됩니다. 보시면. 요 건물 따로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획 따로 날려야 되지. 그냥 건물만 날리면 감가상각 누계획 혼자 외로워요. 내 주인님 어디 갔어?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없어질 때도 같이 없어지는 거지. 예, 어느 하나만 따로 툭 날아가면 안 돼요. 이것도 회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기존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기존 건물을 대변 없애야 되겠죠? 근데 건물은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억이라고 하셔야지. 1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건물은 10억 감가상각 누계 얘는 이름이 달라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건물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여기에 깔 때 여기에 10억이지 1억이 아닌 거예요. 1억 하시면 그냥 바로 오답입니다. 오답. 끝.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분계 끊는 거죠. 분계를 끊을 때는 마이너스 분계 끊어요? 못 끊어요? 회계는? 못 끊어요. 절대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분계를 못 끊는다라는 건 얘를 어떻게든 플러스로 다시 바꿔야 돼요. 맞죠? 그럼 해볼게요. 자,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맞죠? 그럼 차변을 차감하니까 감가상각 누계획은 어디 태생이에요? 차변을 차감하면 대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변, 대변, 소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방금 표정이 지금 그것도 개그라고 아니겠어요? 제가 수강평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핸드폰 종이 하나 보네. 알죠? 대변이 대변,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잖아, 지금. 얘는 대변 태생이에요. 알죠? 분계 끊을 땐 마이너스 분계 못 끊으니까. 맞죠? 그러면 대변 태생입니다. 감가상각 누계획은. 근데 이제 팔았으니까 얘도 날아가야죠. 같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 귀족. 여기 있는 사람이 노비. 귀족이 땅에 묻혔으면 옛날로 따지면 노비도 같이 묻었다면서요, 여러분들. 옛날에 알죠? 지금 제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마시고 알죠? 알죠? 그래서 얘도 날려야 돼요. 각각. 그럼 대변 태생인 감가상각 누계획을 날리려면 어디로 날려요? 차변으로 줘.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획.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실게요, 화면. 화면을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감가상각 누계획 참고란에 엄청나게 많은 거. 제가 감가상각 자산은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획 다 달고 다닌다면서요, 여러분들. 알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있죠.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획을 203번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참고 보시고. 그래서 대변 태생인 감가상각 누계획을 날리니까 차변으로 날려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 분계?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를 혹사시켰어요? 혹사 안 시켰어요? 분명히 혹사를 시켰어요. 뭐냐면 건물 차변, 감가상각 누계획은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대변을 다시 지금 없애야 되니까 차변. 그죠? 머리가 지금 한 3번 정도 두뇌를 회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FM이지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건물을 빼는 놈이잖아요. 건물을 빼는 놈이니까 당연히 건물하고 반대쪽에 있겠죠? 이해되세요?
분계로 따지면 무조건 플러스 나타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분계 끊는 거. 그럼 건물의 반대편 태생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반대편 태생이니까 날릴 때도 당연히 반대편, 대변의 반대편 차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표정 보시니까 그냥 네. 아무튼 자, 어디 보실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제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해요. 1억은. 그냥 이렇게 봐요. 기존 건물을 그냥 철거를 돈 안 받고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철거할 때 누가 돈 받고 철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철거업체가 돈 받는 거 우리 회사는 철거할 때 돈 안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존 건물 1억짜리를 철거하면서 한 푼도 못 받고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차변에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로 잡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제일 안 나와요. 하긴 하지만 처음이시니까. 알죠? 이렇게? 되실까요? 이렇게 일단?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 회사가 철거를 하면 철거업체를 불러야죠. 그럼 철거업체한테 철거 용역이 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철거 관련 비용이요. 얼마 썼냐면 1,000만 원 썼다라고 가정할게. 0.1억 1,000만 원 썼다라고 가정.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 같은 게 나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0.1억. 자, 얘를 어떻게 잡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철거 비용은 취득하느라고 쓴 거예요? 아니죠. 기존 건물을 없애느라고 쓴 거지 기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취득 관련이 아니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계정 과목은 철거 비용 이렇게 하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옳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 오답이에요. 둘 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죠? 영업 외비용이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건물 처분하거나 건물 철거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 비용 아니잖아요. 그럼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면 우리 통합하여 표시한다 기억나시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표시한다. 맞죠? 그래서 굳이 중요하지 않은 비용을요 나누지 않고요 그냥 한 곳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 철거 비용도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얹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억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해요 그냥. 이것도 우리 통합해 중요하지 않은 건 합쳐버린다. 그 관점인 거예요. 관점. 아셨죠?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면서 했다면 둘 다 계정 없습니다. 중요한 주주한테 주가의 영향을 평상 계속 미치는 거기 때문에. 표정 안 좋으신데? 되셨죠? 잘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내지 잘 안 나와요. 알았죠? 잊을만 하면. 그 대신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우리 건물하고 감가상각누계 각각 날린다라는 거 항상 같이 운명 공동체로 다니는 계정 과목들은요. 알죠? 자, 이거는 무시하시고 이건 시험에 너무 안 나온 지 꽤 돼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자, 지금은 쉬워. 지금부터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아셨죠? 방금 했던 게 좀 그지 같은 거예요. 자, 뭐냐면 자산의 무상 취득.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우면은요. 회사의 최대 주주나 아니면 대표이사나 대주주 있죠. 걔네들의 재산을 공짜로 줄 때가 있어요. 담보 잡아야 되니까. 회사가 돈 빌릴 때. 예.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어요. 자, 만약에 이번에 내가 우리 회사가 주주한테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차변에 토지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해당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요. 아셨죠?
적고요. 그 다음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럼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정 과목 하나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회사가 공짜로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요,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고 불러요. 잘 분계는 나오진 않지만 얘도 잊을만 하면 내는 거기 때문에 암기는 권장. 제가 자주 나오는 애를 아예 그냥 회차를 적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잘 들어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공짜로 무언가 돈 같은 걸 공짜로 건물이나 이런 걸 주시는 걸 상속했다라고 표현해요, 증여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증여했다라고 상속했다라고 표현하면 부모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알죠? 그러면 부모님은 증여를 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수증자라고, 수증자. 증여를 수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산 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공짜로 회사는 받았잖아요. 자산을 수증받은, 증여를 받음에 따른 이익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이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요거 안 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아주 잊을만 하면 내는 거예요. 이 공짜로 받았을 때 문제가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토지를 공짜로 주셨는데 그 토지의 시가가 10억이래,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장부의 토지는 7억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장부에는 토지가 7억으로 기록되는데 지금 시가는 10억짜리가 됐어요. 그걸 이 법인한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이사라서. 알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선 토지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토지는 적는 건 맞는데 그럼 10억 적냐 7억 적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적어야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10억이죠. 왜요? 7억은 누구 장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이사 장부에 있는 거지 회사 장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준 사람의 장부에 얼마 적혀져 있는지는 회사의 관심사항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뭘 적냐면 시가를 적어요. 우리 시험에는 시가라고 잘 안 주죠. 공정가치라고 주죠. 맞죠? 시가를 쓰지 장부 금액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유념. 자, 이제 요 6번은 시험에 냈습니다. 실기록. 뭐 요건 안 적어 드릴게요. 어차피 풀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 주의하실 게 용어가 또 그지 같아요. 이쪽은 다 외국 걸 우리나라 말로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일단 요거는 사례를 들으셔야 이 문구가 이해가 돼요. 자, 들어보실게요. 보시면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전 법인이에요, 법인. 예.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자, 제가 왜 은행에서 돈 빌렸냐면 자금이 딸려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기업에 우리 은행이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자 비용은 우리 비용이죠. 맞죠? 근데 제가 왜 돈을 빌렸냐면 당초에 우리 회사가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한 6억 정도만 필요한 줄 알고요. 예, 6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근데 짓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값이나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가지고요. 건물 지을 때 한 2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당초 예상보다 2억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2억을 차입 빌린 겁니다. 그럼 그 2억에 대한 이자 나가죠. 그죠? 그걸 회계에서는 이렇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돈을 빌린 목적이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렸죠. 맞죠? 그러면
자산 취득하면서 빌렸고 그 이자 비용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볼 수도 있잖니? 이런 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이럴 때는 자산 처리하게 줍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 잡지 않고 그걸 어떤 계정가로 잡냐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돈 빌렸잖아. 이 건물 취득하기 위해서라는 거 짓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건물이 완공이 됐으면 여러분 돈을 왜 빌려요? 건물 짓고 있는 중에 빌리겠지. 맞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습니다. 어떠한 관점인지는 이해되세요? 어떤 관점인지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빌린 것 자체가 자산 취득과 관련 있잖아요. 맞죠? 동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 관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무조건 자본화라는 용어는 줍니다. 우리 아까 자본적 지출이 자산이었죠. 그래서 자본화 하세요라는 말은 자산 처리하세요랑 같은 문구입니다. 알죠? 여기는 무조건 냅니다. 자본화라는 말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줄지 아냐면, 이자 비용을 자본화한다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자 비용의 같은 말이 여기에는 차입원가하고 금융비용입니다. 차입원가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죠. 차입하면서 원가 쓴 거 이자. 맞죠? 이거 맞는데 금융비용은 뭐예요? 은행에 대한 비용이면 이자 비용이 맞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자 비용 자본화 또는 금융비용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 라고 하지만 자본화는 무조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냅니다. 그땐 여러분들이 해당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라는 뜻이니까 이자 비용 잡으시면 오답이 오답. 자, 그거를 어디로 가시냐면 기출문제 있어요, 실제로 얘는. 자, 98회로 갑니다. 여기 있네. 389. 교재 389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89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교재 389페이지에 4번 이고요. 회사는 983번. 회사는 983. 네, 동진상사 오시고 네, 문제 풀어주실게요. 390, 아니죠, 389. 4번.
자, 보시죠,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하셨죠? 보시면, 여기에서 그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내가 돈 빌렸잖아요. 여기까지는요. 돈 빌렸죠? 여기, 예, 돈 빌렸는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일단 금융비용은 무시하고, 전액 자본화 요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자본화라는 용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잡으시면 그럼 비용 처리한 것이니까 틀린 답이 돼버려요. 그럼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보시면 요거죠. 완공일은 올해 11월 30일이니까 대략 완공까지 4개월 남았죠. 그럼 짓고 있는 중이니까 자산 처리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 잡으세요. 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8월 1일자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70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좀 친절하게 잘 안 주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되셨죠? 자, 10분